자, 갑니다. 두 번째 시간 58페이지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가, 나 찾기 전에 아는 단어 빨리 찾아봐요. 내가 아는 단어. 네? 일천년질의 제1의 사건이다. 누구예요? 신채호 선생이죠. 그게 어디에 써져 있다고요? 책 발췌 어디서 발췌했나요? 이거 뿌려봐야 돼요. 조선사 연구처에 묘청의 난을 묘청의 서경 천도원으로 바뀐 인물이라고요. 묘청의 난을 서경 천도원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는 거. 시험장 가서 조선 상고사를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조선 상고사는 묘청 얘기 아니에요. 얘기 뭐예요? 선생님 역사가 뭐예요? 물어봤다고. 그때 뭐예요? 아, 잘못 적었어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기는요, 방금 얘기했던 1천년 일의 제1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즉, 묘청의 주장대로 갔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지. 이게 신초의 높은 평가를 가지고. 지금 현재 트렌드는 요거 두 개에 요걸 물어본다고요. 상고사에 뭐가 있어요? 연구처에 뭐가 있어요? 계속 이거 물어본다고요. 됐죠? 그럼 우리 시험에 조선사 연구처라는 단어가 나오면 위에 있는 내용들 하나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누구 찾아가면 되는 거지. 요청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은 신채호 선생 책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 풀어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안 풀릴 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풀라고요. 내가 지금은 잘 풀리는데 시험장 갔을 때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듣도 보지도 못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쌓았던 실력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때 실력이 발휘된다고요. 이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좀 쌓아주시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보죠. 서경 전역을 역대의 사가들이 다만 왕사가 반적을 친 전역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는 근시안적 관찰이다. 신초호 선생의 생각이에요. 만일 누가 패하고 김부식이 패하고 만일이라니까요. 김부식이 패하고 만일 묘청이 승리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지문은 김부식이 돼야 되고 나지문은 묘청이 돼야 되겠죠. 승리했다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 방면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전역을 어찌 일천년 일의 제1의 사건이라 하지 않겠는가? 가는 김부식입니다. 아까 방금 했던 김부식은 개경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들, 즉 신라계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1번 가죠. 개경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문벌기죠. 그죠? 개경은 신라계 중심의 세력이라 보시면 되고요. 방금 얘기했던 묘청은요, 신라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고구려계예요. 고구려계. 구분하시면 돼요. 신라계와 고구려 구분하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고구려계가 실패하고 말았죠. 그걸 근데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했다. 두 번째 질문. 가는 불교적 요소와 도참사상이 결합된 민간신앙을 신봉하였다. 이건 묘청입니다. 그렇다면 김부식은 뭐예요? 김부식은 유교입니다. 결과적으로 유교와 불교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교와 불교의 싸움이었다. 여기는 묘청입니다. 유교와 불교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교종도감과 정방을 설치하여 정방을 통해 정치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랬습니다. 교종도감은 아까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최충의 처음 만들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그의 아들 최우 또는 최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최이라고 혹시 나온다면 이렇게 당혹하지 마세요. 최이만 공부하도 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최이는 누구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같은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에요. 책별로 약간씩 상이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최우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가 그대로 가져온다고요. 교종도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했습니다. 정방. 인사기구를 정했네요. 애우시라고요. 최우는 인사기구를 어디에다 정했습니까? 자기 집에다 정했네요.
인사결제가 받으려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정방이라고요. 그 다음에 서방. 채우는 문무가 뛰어난 인사죠. 문무가 아주 뛰어난 인사입니다. 대신에 자기 주변에 전부 다 문보다는 무가 거의 대부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정 업무, 국가 지침을 전부 다 채우가 다 모든 걸 관할한다면 이거 얼마 살지 못해요. 죽어요, 이거.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고. 업무 가중에 죽는다고요.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문인들을 처음으로 선발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거 갖다가 문인들의 채용이 이거 수기기관이다 불러요. 수기기관이다. 머무른다. 지킨다. 퇴근하지 말고 우리 집에 3교대로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소방관 3교대로 돌리듯이, 경찰 3교대로 돌리듯이 우리 집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이걸 수기기관이라고 불러요. 자, 교정도감, 정방, 서방, 채웁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인사니까 필히 잡아야 될 인사들입니다. 4번. 국왕을 황제라 칭하고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광덕준풍은 여러분 알다시피 광종이고요. 기본이고요. 가와나 대기를 상하던 개경의 궁궐 일부가 소실되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경이 불탄 것은 이자겸난이라고요. 묘청난 아니라고요. 이자겸난한테 개경이 불탄 거라고요. 묘청의 난은 이미 불탄 궁궐을 새로 옮기자는 거야. 이게 천도하자는 뜻이야. 불탔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야. 새로운 수도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불난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불났다면 무조건 여러분 못 찾아가면 돼. 이자겸의 난이. 묘청의 난은 불난 거 없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쭉 아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노비가 나왔네요. 그죠? 네, 노비 나오면 태조 아니면 광종이겠네. 그죠? 태조인지 광종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쭉 찾아봐요. 아는 단어들요. 자, 태조 이래 공신들이 탄식하고 원망하였지만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대목 왕후께서 간절하게 말리셨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천한 노비들이 힘을로 존귀한 이들을 없인 여겼으며 앞다투어 거짓을 꾸며대며 본래의 주인을 모함한 이유로 해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강종 때죠. 네. 강종 때 노비를 해방시켜주죠. 그리고 주인을 못 오간 애들 다시 노비를 만들어버린 게 뭐죠? 이게 노비 한천법입니다. 노비 한천법. 그건 성종 때가 하실 거고요. 자, 그럼 강종고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자, 쌍기의 건을 받을 과거를 답은 3번이겠죠, 당연히. 1번도 찾아야 되겠죠. 별무반을 보내어 여진족을 정벌하 했다. 자, 별무반 잡아야죠. 별무반을 처음 만든 사람은 숙종. 숙종 때 별무반을 만들었지만, 윤관이 만들었지만, 직접 사용해보지 못했죠. 그리고 다시 예종 때 윤관을 파견해서 여진을 정벌하게 됐다. 그리고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게 되었다. 예. 기본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전국에 시위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건 당연히 성종. 4번 쌍성총관부를 공개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차지했다. 이건 공민왕. 누구를 파견했죠? 유인우까지 잡아요. 유인을 파견해서 무력으로 외교적 놀이가 아니라 무력을 통해서 쌍성총관부 즉 하주지역 오늘날의 영흥지방을 다시 되찾았다. 공민왕 때. 5번 지문. 관악진흥청을 통해 국자금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관악진흥책의 칠제 예종입니다. 관악진흥책. 관악진흥책은 4가지 있는 거 다 아시죠? 예종 때. 살짝 잡아볼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숙종하고 예종이죠. 숙종은 쉽죠. 문제는 예종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숙종에는 뭐예요? 시옷 뭐 잡은데요? 응? 그저 까먹었어? 야, 이게 한 3달 지나니까 다 까먹는구나. 좋아요. 까먹다 쳐봐요. 예전 거 볼까요? 아까 뭐 했다고요? 하나?
실제 관악진흥청이에요. 쉽게 해서 서울대학교, 요즘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안 들어와요, 아예. 왜? 사고로 다 갔다고. 공무원 시험에 서울대학교 나와서 합격 못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공부안에서 합격하더라는 거야. 이게 실제라고요. 실제.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에 서울대학교 내에 집제자라고 건물을 7개를 더 지었다는 뜻이야. 7채를 더 지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다음. 국자감을 뭐로 바꿨다고요? 국학으로 바꿨다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꾸준하게 연구할 수 있게끔 교수실 만들어줬다고요. 청연각과 보문각을 만들어줬다고요. 청연각과 보문각을 만들어줬다고요. 이 정도는 기억나야 되지 않나요? 그죠? 기억이 안 나요? 큰일인데. 숙종대로 뭐예요? 퀘스천 마크 한번 줘보자. 언제까지 모르냐 한번 보자. 칠판 주기 전까지 말해야 돼. 힌트를 다 줬는데도 왜 자음으로 같은 자음이라고. 칠판 지우려고 그랬더니 인쇄소가 만들어졌다고. 시오시오시라니까 그렇게 힌트를 줘서 모르면 어떡해. 큰일 났어. 서잡고 인쇄소. 왜? 사학에 봤더니 학원에 와봤더니 막 인쇄물이 막 날라다니더라고. 기본서 말고도 막 있더라는 거지. 야,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서적포라고요. 자, 다시요. 10번 가죠.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단어 쉬운 게 하나 찾아졌죠. 끝에 줄에 뭐가 있어요? 시무 28조 누구죠? 세승노조 누구의 건이었어요? 성종의 건이었잖아요. 그럼 성종의 업적을 골라내라는 거잖아요. 네, 시무 28조. 자, 시무 28조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라고 그랬죠? 아까 몇 가지만 두 개 채면 나온다고요? 두 가지만. 예간을 두서서 불교보다는 유교를 힘써서 7조 20조만 나온다고요. 자, 성종의 업적 골라보겠습니다. 관학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양형고를 두었다. 양형고를 두었다. 여기 양형고 적으면 돼, 여기다가.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가정 환경이 안 좋지만 장학금을 주는 거죠. 네. 양형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예종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빈민을 구제하게 흑창을 설치했다. 흑창은요? 태조왕건. 태조왕건. 빈민구제책 태조왕건. 쌍기의 건을 받아들였다. 과거제도 광종.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했다. 예간을 두어서 답은 4번. 전민변정도감을 두어서 건문세조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전민병정도감. 이것도 복잡해, 이것은. 전민병정도감은 다 해. 원종부터 출발해. 원종, 충성, 쭉 다 나온다고. 충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공민왕까지 가요. 두 가지만 잡고 중간 빼버리고 원종하고 마지막 공민왕. 한 사람이라 쭉 다 했다는 거예요. 역대 원종이의 충자 아저씨를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충렬, 충목, 충해, 충축 다 했다고요. 마지막 공민왕을 가장 많이 물어본 시험 문제예요. 왜? 앞에 전민병정도감은 다 실패했다고. 전민병정도감이란 자 봐요. 건문세적 원나라의 딸랑이 세력들이 일명 이럴 때 부원세력이라고 불러요. 부원세력이라고 불러요. 건문세족들이 친원파 애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토지를 다 빼앗았다고요. 이걸 백성들에게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정책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전민 봐죠? 백성의 토지라는 되는 거잖아요. 토지를 다 빼앗았다고. 다시 되돌려주는 정책, 변화시키는 정책, 임시관청을 만들었다. 전민변정도. 별거 아니에요. 농민에게 다시 가라는 얘기죠. 그죠? 무슨 원칙 가자는 얘기죠? 경자유전의 원칙을 가자는 얘기지. 농사 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주장한다고. 근데 이게 다 실패한다고. 원정 실패하고요. 충자 6명 다 실패해요. 그걸 공민왕 때 그나마 성공한다고요. 성공한 이유는요. 개혁의 주체가 건문세족 기득권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고요. 땡중이 들어왔다고요. 신돈이 들어왔다고.
신돈에 의해서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 전민 변정 도감. 빼앗은 토지를 농민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정책을 펼쳤다.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가상일기에 나타난 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과거제도입니다. 자,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맞습니다. 국자감시의 합격한 지도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국자감시는 고려에 있는 제도인데요. 조선의 진사시와 유사해요. 생원과 진사할 때 1차 지방 합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이 뭐가 비슷하다고? 진사시하고 유사하다고 적어놓으면 돼. 조선의 진사시하고 유사하다고. 지방의 1차 합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국자감시 합격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예부시 재수렵에 응시해야 하는데 공부가 잘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크게 기대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닌가요? 네, 공부한 지 1년 넘었습니다. 합격 못했습니다. 올해 꼭 합격하겠습니다. 네, 부모님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급 실무직을 뽑는 치제가 있었다. 이건 조선시대. 네, 이거 중인들이 보는 시험들이 주로요. 네, 조선시대 보는 시험을 치제.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무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맞는 거죠. 무과가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문무과거제도는 조선으로 가야 되는데 고려는 과거제도에 무과가 없으니까 맞는 점이 되겠죠. 직원고와 합격자에는 자주와 문생관계, 특별한 관계가,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제도죠. 이것도 고려시대에 맞습니다. 인재를 첨가받아 대책으로 시험 본 혈량가가 있습니다. 혈량가는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건의해서 만든 게 혈량가죠. 목적은 훈구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살림 세력을 좀 더 합격자를 많이 배출해서 살림 세력을 좀 등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취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혈량가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거 하나 볼까요? 그럼 과거 시험을 몇 년 주기로 볼까 궁금하지 않나요? 고려시대 몇 년 주기로 시험을 볼까요? 물어봅니다. 몇 년 주기로 보죠?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을 뭐라 불러요? 그게 주기적인 시험이에요. 그걸 뭐라 불러요? 식년시라고 한다고요. 조선과 고려의 공통점은 식년시예요. 조선과 고려 전부 다 식년시를 봐요. 3년에 한 번씩 본다고요. 근데 고려는요, 특이하게 경년시도 있어요. 올해 시험 보고 내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보는 경년시도 존재해요. 경년시 차이점이 있죠. 그럼 조선과 또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식년시, 경년시, 고려입니다. 조선은 몇 년 주기 시험을 봅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걸 뭐라 불러요? 식년시라고 한다고. 식년시에 별도의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응? 증광시, 알성시, 별시 이런 게 있잖아요. 알성시는 언제 보는 거예요? 왕이 어디 갔을 때? 성균관에 뭐하러 가죠? 문묘, 공자사당에 문묘에 입회, 문묘에 공자님 입회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직접 간다고. 여기 기념으로 보는 게 뭐예요? 알성시라고요. 아련합니다. 성현을, 공자님을 아련합니다. 그걸 기념으로 간다고요. 왕이 직접 문묘에 가서 종사합니다. 증광시, 별성시는요, 궁궐에 좋은 행사, 결혼식이라든가, 뭐 세자가 태어났다든가, 공주가 태어났다든가 보는 시험이 증광시, 별시 이겁니다. 자, 이건 경년시를 할 거 없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죠? 기본은 식년시, 갑자기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겠는데요? 세자가요? 네. 증광시 볼까? 이렇게. 이해 가셨죠? 고려 것 잡고 조선 것 좀 구분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12번.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정지상 등이, 아까 우리 정지상 배웠지, 그지? 정지상 아까 같은 사람이 하나 누가 있었죠? 묘청, 서경파입니다. 묘청만 공부하면 안 돼요. 정지상도 같이 잡아야 돼요. 묘청, 정지상. 이 세력 등이 왕에게 아뢰기를 대동강에 상서로운 기운이 있으니 신령스러운 용이 침을 토하는 형국으로 천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천심에 응답하고 백성의 뜻에 따르시어 금을 제압하소서. 금나라를 제압하래. 그래서 주장한 게 뭐죠? 얘들 주장한 게 서경천도 금국 정벌 묘청과 정지상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동강에 아주 좋은 기운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빗대서 결국은 이거죠. 이자겸 난의 결과 개경이 불탔어요. 그래서 서경으로 옮깁시다. 개경은 다 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4대 관계를 했죠. 이미 이자겸이 어떻게 해요? 팔아먹었다 우리나라를. 이때 당시 실권자는 이자겸이라고요. 이자겸이 금나라에게 4대 관계를 가져갔다고요. 그리고 이걸 정벌해야 됩니다. 4대 관계를 폐하고 금나라를 정벌해야 됩니다. 이 자식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게 4대 관계를 요구하냐고요. 우리가 예종 때 뭘 쐈습니까? 동북 구성을 쐈고 얘들을 지배했는데 언제부터 얘네들이 황제국이 됐다고 우리나라에게 4대 관계를 요구하고 이자겸은 건방지게실이 4대 관계를 맺냐고 누구 마음대로 이걸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선생님 주장이 아니고 얘네들 주장이라고요. 누가요? 묘청과 정지상의 주장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민중이 이 말을 들은다고요. 수긍한다고요. 김부식도 오케이 한다고요. 그 결과 궁궐을 짓고 있다고요. 근데 개경파들, 김부식과 같은 개경파에서 다시 거부가 됐다고요. 그 결과 다시 명령을 했겠죠. 야, 공사 수습해. 왜? 이건 국책사업이잖아요. 어느 한 개인이 짓는 궁궐공사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도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국책사업이 들은 거. 한 70에서 80% 공사가 진척됐다고. 마무리만 하면 된다고, 이게. 수습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선? 반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 묘청의 난이라고 그때 불렀다고, 이렇게. 우리 얘들 궁궐 이름은 뭐라 불렀어? 대야궁. 군대 이름도 만들었다? 청견, 충의군.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저항한다고요. 근데 김부식과 같은 토벌권이 와서 1년여 만에 제압된다고요. 그 결과 고구려계에 했던 서경파들이 완전히 끝나게 돼요. 근데 이걸 누가 넓게 평가했다고요? 신채호 선생이 넓게 평가했다고. 책 제목이 뭐라고요? 조선상고서, 조선사 연구초? 연구초. 외우라고. 조선사를 내가 연구해보니, 신채호 선생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조선사를 연구해봤더니 묘청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오시면 돼요. 네, 조선사 연구를 해봤더니 묘청이 최고더라. 이렇게 오시면 책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고요. 됐죠? 다시요. 자,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틀린 지문도 잡아야죠. 강강찬이 기주에서 거란을 물리쳤다. 거란 몇 차? 1차, 2차, 3차? 1차라고? 3차라고요. 제가 선생님 노래 그렇게까지 했는데 소양강천에 끊임없이 노래 부르랬잖아. 한 번 더 불러? 네. 한 소절만 부를 테니까 노래 할 테니까 잘하면 노래 저기 앵콜하지 말고 박수만 쳐. 자, 해저문 소양강에 항온이 치면 박자는 맞나 모르겠다. 자, 뭐로 바꾸면 됩니까? 서희, 양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아, 큰일이야. 이게 뭐처럼 들어오니까 다들 까먹었어. 누구에게? 강감찬이라고요. 그래서 서희, 양규, 강감찬 해지문 소양강천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강감찬 장군까지. 순서 물어보는데 강감찬의 건의사항 꼭 물어본다고요. 그죠? 순서 물어본다고. 강감찬이 건의한 것? 천리장성 축조. 개성애곽에 성을 써야 되겠습니다. 나성 축조. 말이 필요합니다. 간목, 양마법. 그리고 천리장성은
당장 쌓지 못하고 덕정 때부터 정종 때까지 천리장성이 쓰여집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천리장성이에요?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다 까먹었죠, 지금? 네. 네. 갑작스레 문제 풀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아까 보니까 뭐 서적포도 생각이 안 나는데. 시옷입니다. 이렇게 힌트 줘도 모르는데, 뭐. 윤관이 여진정벌, 아까 이종 때. 서희가 애교 단판을 또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서희, 거란 1차.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고 주장하였다. 네. 이자겸 아까 여기 있죠? 이자겸이 여기 1126년에 금에게 4대 수용한다고요. 그게 이제 묘청이 반발하는 거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자, 다음 사건에서 탐구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개경의 궁궐이 불타고 왕이 피신하였다. 뭐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불탔다는데? 이자겸 나와야 되겠죠. 당장에 불타는 거 나오면 바로 이자겸 나와야 되겠죠. 왕의 장애이자 애조부로서 권세가 한우를 찌르던 땡땡땡 이가 나를 일으켰다. 이자겸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 이세에 위협을 느끼던 내시 김찬, 상장군, 채탁 등이 암살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그의 일파인 척준경 등이 군사를 일으켜 반격하면서 난이 시작되었다. 이들이 궁궐에 불을 지르고 국왕이 변란을 피해 달아나면서 전국은 혼란에 빠졌다. 자, 이 사건 인물 이자겸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강화도에 천도하여 된 배경을 알아본다. 강화도 천도. 누구예요? 강화도 천도는? 최우죠. 네. 몽골 2차 침입 때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강감천이 나성축조를 건의한 의도를 알아본다. 나성축조. 이쪽으로 다시 해보죠. 거란 3차 이후에 건의한 거죠. 결과적으로 거란하고 싸워봤더니 개경이 뚫렸다는 거야. 쉽게 뚫렸다는 거야. 왜? 개경이, 여기에 개경 수도라면 여기 예경에다 성을 쌓았으면 최소한도 1차 저지선을 뚫고 더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쌓아야 되겠습니다 주장한 게 나성축조예요. 강감찬 때. 거란에 대비해 뚫렸던 것을 한번 경험 삼아 보는 거죠. 만적이 3번입니다. 만적이 개경에 모의한 이유를 알아본다. 만적은 우리 최충원의 산호인 건 아시겠죠? 최후의 아버지 최충원의 산호. 만적. 시기가 안 맞죠? 지금 전부 다 무신정권 시기고요. 금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한 인물에 대해 군신관계 수용한 사람? 이자겸. 답은 요거게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공민왕이 개혁정책을 추진한 시기의 국제정세를 알아본다. 공민왕이 계획을 추진한 시기의 국제정세는요? 공민왕 시기의 국제정세는요? 원나라에서 명으로 바뀌고 있다고. 원명교체기. 여기 적으면 돼요. 원명교체기. 원명교체기. 네, 원명교체기 때문에 네, 원을 좀 멀리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깁시다. 1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가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의사대 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종의 뭐죠? 대성제도 얘기하고 있어요. 대성제도. 소속 간원은 비록 직위가 낮지만 정치 운영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직무가 중요했던 만큼 가문과 능력 등을 심사한 후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첫 번째, 관리의 비리를 규찰하고 탄핵하였다. 누굴 얘기하는 거죠?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의사대의 관원이 상품 이하의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네들의 파워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네들의 역할들. 두 번째 질문.
왕의 과실을 비판하며 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왕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서경권은 내가 사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사인이에요. 그럼 관리가 임명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합회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해결을 맡았다. 이건 뭐죠? 방금 얘기했지만 3사입니다. 3사는 끊임없이 나오죠. 고래 3사는 단순 해결입니다. 조선 아까 언론 기능에 얘기했죠. 사무부사관 홍무관 얘기했죠. 구분하시면 되고요. 왕의 잘못된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봉박. 5번 지문은 봉박. 얘들 기능이 서경, 간쟁, 봉박이 있잖아요. 편지 봉투에 봉에서 다시 되돌려 보냈다. 봉박. 정책이 잘못됐다든가 인사가 부당한 것에 대해서 되돌려 보냈다. 봉박.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죠. 15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거 아까 중복 때 선생님 문제를 하다가 잘못 만들었어요. 이건 도병마사입니다. 네, 도병마사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체크만 하세요, 그냥. 네. 중복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쟁사입니다. 네. 고려시대의 항쟁사입니다. 기본이 돼 있어야 되게. 이런 시간에 할 거고, 앞으로도 또 할 거고, 계속 할 거고, 앞으로 저하고 문제풀이에서 계속 할 겁니다. 송여 금원명입니다.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한족, 거란족, 여진족, 몽골애들, 한족. 항쟁사니까 얘들은 지우면 돼. 얘들은 나올 수가 없지. 우리하고 군신관계 맺어진 애들이니까. 굳이 싸울 이유 없지. 이 세 개 나라만 어떻게 돼요? 이걸 항쟁사라고 본다. 얘들이 공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지강했다는 거예요. 항쟁사라는. 잘 봐야 되겠죠? 요 1차, 2차, 3차. 아까 제가 노래 불렀어요. 그죠? 해저문 소양강에 소자를 서희로, 양으로, 강으로. 소자를 서만 바꾸면 돼. 서희 예교 단판,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양규 거란의 침범에 후방을 교란시켰고, 그 다음에 불량미를 약탈했고, 그 다음에 강조도 마찬가지. 물론 전사했습니다만 열심히 싸워줬던 인물들. 그 다음에 강감찬, 우리 최고 영웅 중에 하나인 강감찬 장군, 이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강감찬 장군이 승략을 한 다음에 세 가지를 갖다가 왕에게 건의했다고요. 자, 다시 적어봐. 이제 했던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1, 2분 전에 했던 거니까 길어야 5분 전이야. 궁궐 꽉 뚫려서 나성을 축조하자고. 개성애각의 성을 찾자고. 나성 축조하자고. 두 번째, 천리장성을 축조하자고. 그 결과 언제부터 쌓였다고요? 덕정부터 시작해서 정정대. 어디서 어디까지요?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쌓였다고요. 외우는 방법은요? 네, 성을 쌓으면 아무래도 이양 쌓은 거 압도적으로 쌓아야 되겠죠? 두만강이라니. 정신이 없어. 도련포. 압도적으로. 하나 더요? 싸워보니 말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죠? 백성들에게 어린 말들을 기르게, 그리고 국가에서 그걸 사가게끔 한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엄청난 속도로 말을 증가시켜 줬다는 얘기지. 왜? 예를 들어서 1,000원의 말을 사가지고 팔면 10,000원을 받은다면 9,000원의 이익이 나올 수 있잖아. 백성 입장에 어떻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을 기르려고 하겠지. 이거 뭐예요? 간목 양마법이에요. 간목 양마법.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서로 간에 순서를 끊임없이 물어본다고요. 자, 그러면요. 자, 숙종 때 가겠습니다. 숙종 때 윤관이 최고의 군실권자입니다. 윤관이 누구를 공격한가요? 여진을 공격한다고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꼭 잡아야 돼요. 실패했기 때문에 뭘 만든 거야? 왕에게 건의해서 윤관이 숙종에 건의한다고.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저 새끼들 말이 되게 많아요. 우리 기병 때문에 못 해먹겠어요. 그래? 그럼 우리 기병 만들어야지. 일단 실패하고 만든 게 뭐예요, 지금? 기병이 중심이 되는? 별무반이 창설된다고요. 꼭 기억하실 거. 별무반 왜 만드는지 꼭 기억하실 거. 별무반을 창설한 이유는 1차 공격에 실패했다.
그 원인은 기병이다. 기병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만든 게 별무반이 창설됐다. 자, 이제 공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숙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요. 숙종이 사망하고 그에 들려서 아들인 예종이 권력을 잡았다고요. 예종 때 다시 윤관이 잠시 휴식기를 갖습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윤관이 다시 출동합니다. 그래서 예종의 허가를 받고 별무반이 다시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진을 정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동쪽이고 북쪽인 방면에 몇 개의 성을 샀다고요? 9성을 축조했다고요. 네. 여진 정벌한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렸죠. 이 앞전 수업 시간에. 못 들은 분들을 이해한다면 치고받고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고요. 네. 저녁에 만찬에 초대해서 술 한 잔 먹이고 술 한 잔, 두 잔, 세 잔 막 먹게 됐다고요. 네. 술이 취해진 상태에서 별무반이 들이닥쳐서 얘들 전부 다 부족장들 전부 다 기습적인 공격을 제거하게 되고 그 지역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 성을 쌓게 된다. 이게 동북구성이라고요. 근데 우리 교재에 그렇게 나오죠. 그네들이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함부를 요구해서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어서 땅덩이가 넓어지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조공을 받는 조건을 되돌렸다. 이렇게 대부분 다 얘기하죠. 그건 뻥이고요. 네. 여진이 끊임없이 공격이에요. 우리가 져요. 우리 책엔 실패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지만 실은 동북구성에서 우리가 완사이드한 게임으로 깨져요. 완사이드한 게임으로 깨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동북구성을 되돌려 준 거예요. 우리가 조공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자, 이게 금과 관련된 부분. 자, 몽골. 항쟁사가 나오면 이걸 여러분이 시험지에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선응한 게 거의 대부분이야. 여기 뭐 강감탄이 어디 있겠어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요. 거의 다 대부분 요즘 시험은 선응관계예요. 자, 몽골 1차 봅니다. 1차, 2차, 3차, 5차, 6차에 걸쳐 온다고요. 자, 1차 때 우리가 싸운 인사가 하나 알아야 돼요. 박스이라면 박스라는 사람이 열심히 싸워주고요. 그리고 물러나고요. 얘들이 뭘 설치하고 갑니까? 다루가치를 설치하고 물러납니다. 다루가치. 우리나라를 감시 감독한 애들이에요. 감시 감독한 애들이야. 군사 접경지에 군사가 증파되는지 군량민은 더 추가돼서 오는지 모든 걸 다 감독한 애들이 다루가치예요. 2차 갑니다. 2차 여러분 승병장 했던 김윤호 잡아야 되겠죠. 경기도 용인 처인성에서 누구를 죽입니까? 2차에 대장으로 왔던 살리타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적장이 죽죠. 몽골들 풍습이 뭐라고 하죠? 출동하는 대장이 죽게 되면 바로 얘들은 후퇴해요. 얘네들이 법칙이에요. 왕이 죽거나 출동했던 적장이 자기네 대장이 죽게 되면 무조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후퇴하게 됐다고. 3차. 3차는 우리 알다시피 2차 때는 우리가 이거 하나 더 잡아야 돼. 최후가 몽골 공격 위해서 강화도로 강화천도했다는 사실. 됐죠? 그래 또 뭐가 불탔습니까? 2차 때? 심편, 제종, 교장, 총록이 불탔다고요. 심편, 제종, 교장, 총록이 불탔다고요. 여러분이 일명 얘기하는 뭐 이게? 속장경 얘기한다고. 속장경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니까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거 일본에 대한 용어들이야. 네. 일본에 대한 용식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방법이야. 불교 칠할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써먹었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뭐라고요? 심편, 제종, 교장, 총록. 거란, 여진, 송, 일본, 고려에 와 있는 모든 불서들, 논문들 총정리한 책이 뭐야? 심편, 제종, 교장, 총록이에요. 이건 대장경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장경 두 가지밖에 없어요. 초조대장경하고 제도대장경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걸 대장경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 대장경 아닙니다. 논문집이에요. 논문 각국에 있는 모든 논문집을 다 정리한 사람이 이게 의천이에요. 다시 이쪽으로 합니다. 3차 갑니다. 3차는요. 우리 문화재가 또 박살났어요. 경주까지 갑니다. 왜요? 얘들이 강화도로 들어가지고 오질 않아요. 인천 앞바다까지 왔다고요. 나와 안 나온다고요. 열받잖아요. 그 중원지방을 간통해서 경주까지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황룡사 여론하시는 9층
목탑이 사라져버려요. 가장 중요한 우리 문화재가 황명사 국중 목탑이 사라져버린다. 중요한 게. 4차는요, 가장 중요한 게 안 나와요, 문제는. 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게 뭐냐면, 자기네 왕이나 적장이 죽으면 후퇴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네 칸이 사망해버렸어. 관계없이 돌아가야 돼요. 왜 후퇴하는 줄 아세요? 다시 대장 칸을 뽑아야 돼요. 출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 아들들이 군사를 끌고 전부 전쟁터에 나간단 말이야. 아들이 굉장히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부 다 자기 군대가 있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를 돌아가시는 것은 애도의 표현도 있지만 짱이 누가 되는 거 가서 게임을 해야 한다고. 큰형이 한다고? 안 되지. 큰형은 나하고 안 되지. 어릴 때부터 게임 안 되는 사람인데. 큰형이 뭐라고? 야, 그거 어릴 때 얘기지. 우리 군인 10,000명 넘어 이 자식아. 이렇게 돼. 우리 12,000명인데 야, 니네 숫자만 치자. 한번 붙어볼까? 이게 계속 싸워. 1년, 2년, 3년 계속 싸워. 웃기는 게 저기 서유럽적을 정벌하러 갔잖아요. 칸이 돌아가셔서 다시 돌아왔어. 와가지고 3년 동안 싸워가지고 칸이 정해져. 이게 대단한 애들이에요. 전쟁하다 보고 철수해가지고 칸 댁에서 지네끼리 싸워. 욱박질하고 있다고. 네. 자, 칸이 죽어서 돌아가 버렸다는 것. 5차 때 이 아저씨 더 나옵니다. 김윤호 나옵니다. 네. 여기는 처인성이었잖아요. 여기는 충주에 가서요. 네. 충주의 간노들을 데리고 몽골 애들을 격퇴한다고요. 김윤호 2번 나옵니다. 6차는 별거 없어요. 우리의 피해가 가장 컸어요. 피해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포로가 가장 많이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1차, 2차, 3차, 5차, 6차. 이게 항쟁사인데요. 요게 여러분이 쓸 수 있한다고. 이걸 쓸 줄 모르면 항쟁사 순서 나올 때 거의 틀린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저희 모의고사도 계속 이런 순서를 물어볼 거거든요. 예. 서양강 처녀, 숙종 때, 윤관, 예종 때, 여진정벌, 몽골 1차, 2차, 3차, 5차, 6차. 중간중간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한 것만 지금 적은 거니까 이 정도는 우리 최소한도 문제 풀 때 잡아주셔야 된다.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시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거란이 군사를 돌려 연주 이주에 이르자 강감찬 등이 숨었다가 강감찬 믿고 죽으면 되겠지. 공격하여 500여 급을 배웠다. 2월에 거란군이 기주를 지날 때 강감찬 등이 동쪽 교에서 맞서 싸웠다. 아군이 기세를 타고 맹렬하게 공격하니 거란군이 패에 달아났다. 아군이 쫓아가며 공격하니 석천을 건너 발령 1위까지 거란군의 시신이 들판에 널렸고 사로잡은 포로와 획득한 말, 낙타, 갑옷, 무기는 헤아릴 수 없었다. 자, 강감찬이 거란 3차란 거 다 아시지? 자, 봐. 어디 있어? 강감찬이 승리하고 난 이후의 업적을 상황을 전개하라는 얘기야. 봐, 그럼 뭐가 돼? 나성, 죽조, 천리장성, 간목, 약마법이 하나가 나오면 답이 돼야 되고 이게 없다면 여진, 동부, 구선이 나와야 돼. 순서니까.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문제를 가보죠.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됐다. 이건 926년 얘기야. 거란에서 발해가 멸망된 926년. 이건 애월하고 그랬죠, 제가. 918년 고려건국, 926년 발해 멸망. 발해 멸망하자 그 멸망하는 왕자 포함한 많은 귀족과 상당수의 백성들이 고려로 기부해왔다. 고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멸망하자마자 고려로 왔다. 918년, 920년. 고려건국 918년, 발해멸망 926년. 연도 외우라고 이거는 할 수 없어. 다시 고려건국 918년, 고려건국 918년, 발해멸망 926년. 어쩔 수 없어. 이건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틀린 지문이고요. 애침에 대비하여 광군이 조직됐다. 태해정광 경성 목현에서 태해정광 여기에요. 태해정광 여기가 광군이라고요. 광군이 만들어졌다. 서해한력으로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성종 때. 성종 때 강동 6주가 여기입니다. 여기 성종 때입니다. 여기는 현종입니다. 성종, 현종. 네. 거란을 배척하여 만북의 사건이 일어났다. 만북은 여기죠. 태조 때죠. 네. 여기가 만북의 사건입니다. 거란에도 우리에게 뭘 보내줬습니까? 잘해봅시다 하고 낙타 50여 표를 보냈다고. 만북의 다리 밑에다 묶어서 아사시켜버렸다고. 그 결과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거란과 우리의 관계가 외교관계가 굉장히 거꾸로졌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 이후 성종 때, 현종 때 1차, 2차, 3차의 공격이 이루어졌다. 태조 왕건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킨, 우리 종족을 멸망시킨
무도한 자들이다 이렇게 딱 지어버린다고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아이들과 애교 관계를 맺지 말라고 계속 끊임없이 강조한다고요. 그 다음에 압록강의 도련보가 천리장을 축적했다. 여기 나왔죠? 여기 강감찬의 3차 이후에 나타난 현상 순서를 물어본다면 이것만 달랑 답을 외우면 안 된다고. 뭐 잡아야 돼? 이것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잡아야 돼. 나성축조, 천리장성, 간모양국 다 잡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항쟁사는 순서를 물어보는 거. 이걸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이걸 쓰지 못하면 그 항쟁사는 무조건 틀린다고. 나와 무조건 나온다고. 무조건 한 문제 맞춰야지. 고려사의 전쟁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항쟁사가 중요해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다음 건의에 따라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신화범입니다. 여진이 안엠부와 싸워 패한 이유는 여진의 가장 대표적인 부족을 안엠부라 불러요. 안엠부와 싸워 패한 이유는 저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병의 양성과 군량의 비축이 필요합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왕은 누구야? 숙종이겠지. 보고한 사람 누구겠어요? 여기 나오는 윤관이겠지. 윤관과 숙종이 얘기하고 있어요. 왕, 경의 뜻을 알았으니 기병을 포함한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오 이렇게 했다고. 누가요? 숙종이요. 그 만든 결과 그 부대 이름이 뭐라고요? 별무반이라고요. 근데 정작 본인이 써먹지 못하고 그 아들 때 가서 별무반 여기서 동북 구성을 여진을 몰아내고 몰아낸 방법이 약간 비열하긴 하지만 술 한잔 먹여놓고 이렇게 다 제거하는 것도 비열하긴 하지만 근데 전쟁에 뭐 공중 도덕 A가 어디 있어? 일단 이기고 봐야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될 수 있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 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어. 잠깐 비열하고 욕먹더라도 나라가 살면 큰 문제가 없어.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제갈공명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제갈공명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군사 조직을 구소당 10정으로 만들었다. 아, 이건 통일신라 시대 신문학 얘기입니다. 네. 한참 앞으로 갔네요. 통일신라 시대 신문학 얘기입니다. 별무반을 창설해 군사력을 강화했다. 숙종이겠죠. 답은 2번이겠네요. 야별초를 학대하여 삼별초를 조직했다. 최우입니다. 그죠? 개성에 밤손님이 많아가지고 야별초를 만든 거죠. 순찰 업무를 맡은 거죠. 경찰이 순찰 업무를 맡게 했죠. 그 결과 자별초, 우별초, 신유군이 만들어져서 삼별초가 구성되었습니다. 4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했습니다. 산수병 훈련, 이건 임진왜란 중에 선조 때입니다. 임진왜란 중에 선조 때 만든 게 삼수병입니다. 포수, 사수, 살수입니다. 포수, 살수, 사수. 포수, 살수, 사수. 그 수가 3개 있다고 해서 삼수병 제도라고 합니다. 삼수병 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요거죠. 총을 다루는 총병. 총을 다루는 병사, 총병. 즉 일명 조총을 쏘는, 조총을 만들고 쏠 수 있는 조총 부대를 갖다 포수 부대라고 하죠. 우리 산포수 사냥할 때 포수. 됐죠? 살수는 창검병이라고 불러요. 창도 쓰고 검도 쓴다는 거예요. 창검병. 창검병. 사수는 간단하지. 궁병이에요. 궁병. 우리 배웠지 않나요, 오늘? 맥궁. 맥궁 배웠잖아요. 궁이에요. 활 쓰는 사람들. 이걸 삼수로 한다. 우리가 임진왜란한테 실패한 이유는 요거에 가장 크다는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훈련 도감에서 만든 게 삼수병 제도입니다. 삼수병 제도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힘들었던 게 뭐라고? 요거 좀 힘들었다고. 포수가 없었다는 거야. 총병이 없었다는 거야. 이걸 만들었다. 이게 처음으로 만든 우리 뭐라요? 우리나라의 직업 군인이라고요. 처음으로 만든 직업 군인이라고요. 직업 군인. 월급 줘야 되잖아. 직업 군인이니까. 그죠? 근데 임진왜란 중에 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돈을 뭘로 줘야 돼? 쌀로 주는 거야. 그 쌀 이름을 뭐라 불렀어? 당송미라 부른다고. 당송미라 부른다고. 알아야 된다고. 시험장한테 당송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료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임진왜란 훈련병에게, 훈련도감을 준 병사들에게 준 월급이 당송미였다고요. 쌀로 지급했다고. 자,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선조가
야, 니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 너 잘려서 해고야. 돼, 안 돼? 안 되지. 야, 근데 월급 줄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해고야,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언제는 직업군인을 모아놓고 돈 없다고 잘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월급을 계속 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사람들 줄 세금을 뜯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삼수미세예요. 하나, 둘, 셋. 세 사람들, 삼수병들에게 줄 쌀을 걷어갔다고. 토지 한 결당 2.2도의 세금을 국민들로 별도로 가져갔다고. 이건 조용조가 별도라고. 조용조의 세금과 별도로 삼수미세를 한 결당 토지 2.2도를 또 걷어갔다. 소수점이 처음 나오는 거야. 2.2도를 걷어갔어. 2.2도를 걷어갔다. (5번) 궁궐과 도성을 수비하기 위하여 오의를 설치하였다. 궁궐과 도성을 수비하기 위해 오의를 설치했다. 조선 전기는 뭐라 불러? 중앙군을 갖다가 오의라고 불러.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우리 후기라고 얘기하지. 후기의 중앙군은 뭐라 불러? 오군용이라고 불러. 이거 누가 만들었어? 세조가 만들었다고. 세조 때 병법과 군 배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오의라고. 오군용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훈련 도감. 훈련 도감. 선조 때 만들었다고요. 선조 때. 총용청, 수어청, 어영청, 금이영. 이거 전부 다 오군영이라고. 이게 중앙군들이에요. 서울에 근무하는 애들이에요. 총유청, 수어청, 어영청 전부 다 인조 때 만들었다고요. 이건 숙종 때 만들었어요. 참고로 어영청은 인조 때 만들었지만 효정 때 활용합니다. 북벌의 본용으로 씁니다. 효정 때 북벌의 본용으로 쓰는 게 어영청이에요. 어영청입니다. 어영청입니다. 오늘날의 북한산에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를 경계로 두고 있는 북한산에 만든 게 어영청이었습니다. 다 잡아야 돼. 오군영, 훈련도감, 총유청, 수어청, 어영청, 금이영. 총유청은 어디에 있어요? 북한산에 있어요. 수어청은요, 남한산성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영청도 북한산성을 기점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기억 잡아야 되겠죠? 총융청을 만들게 된 이유, 이갈의 난을 계기로. 이갈의 난을 계기로 만든 게 총융청이에요. 지금 다 잡아야 되겠죠? 그죠? 되게 많죠? 선생님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죠? 양이 많죠? 문제 하나 푸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 지문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답 읽고 그냥 가면 되겠지만 그건 문제풀이가 아니라서 하나씩 다 풀다 보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두 문제 더 풀고 쉬겠습니다. 3번. 가부터 라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병난을 피해 성안했던 한 승려가 활을 쏘아 살리타를 죽였다. 그 승려가 누구죠? 여기 있네요. 김윤우. 이거 일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승이라 불러요. 무승. 무해를 하는 승려라는 뜻이에요. 무승이라 불러요. 무승. 무승 김윤우가 그건 뭐예요? 몇 차죠? 몽골? 2차 적으면 되겠죠? 몽골 2차. 몽골 2차 때. 1232년. 연도는 1232년. 최후가 이거 내려와서 바로 강화도로 튀는 것. 두 번째 질문. 융간이 아래기를 신이 여진에게 패배한 까닭은 그들의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어서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근해하여 비로소 별무반을 만들었습니다. 별무반 어디 갔나? 별무반 어디 있지? 여기. 요거. 그럼 별무반이 앞에 와야 돼? 김윤호가 앞에 와야 돼? 별무반이 앞에 와야 되겠죠, 순수가. 네. 그 다음에 거란주가 직접 보병과 기병 40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흥하진을 포위하자 양규, 이수화 등이 굳게 지키며 항복하지 않았다. 2차. 지금까지 제일 앞으로 와야 되겠죠? 거란 2차. 애구가 연산에 개태사를 도륙하고 원수 박인계가 패배하니 패배에 죽은 최영이 이를 들고 자신이 출격할 것이다.
최영 장군이에요. 이건 한참 뒤에요. 최영 장군은 저 뒤에 공민왕 시기, 우왕 시기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사가 최영입니다. 이걸 가장 뒤로 놓으면 되겠죠. 일단 이거 적어놓으니까 어떻게 다 해결됐죠. 네, 항쟁사는 이거 하나 적어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자, 선생님들 갖고 집에 가면서 노래 하나 부르고 가. 뭐 불러야 돼? 소양강 처녀 부르고 가면 돼요. 네. 노래가 안 되시면 검색해서 한번 다운받아서 부르면 되지 뭐. 네, 소양강 처녀 하나가 해결됩니다. 4번 갑니다. 밑줄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적에게 패한 까닭이 그들은 기병인데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지. 뭐예요 그러면? 이 부대 이름은? 그 이기기 한 부대는 별무반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별무반입니다. 자, 이 부대는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2군 6기로 편제됐다. 2군 6기는 고려의 중앙군이에요. 2군 6기는 고려의 중앙군입니다. 고려의 중앙군. 두 번째,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방금 말한 별무반이에요. 4번 2번이 되겠고요. 일정한 급료를 받은 상비군이었다. 여기 일정한 받은 급료를 받은 훈련도갑니다. 네, 훈련도가 아주 명백하게 기록에 가면 월급을 받았던 직업 군인들입니다. 무신정권을 유지하는 사병 역할을 하였다. 무신정권을 지탱하는 사병 역할을 하였다. 도방 하나, 두 번째 삼별초. 도방하고 삼별초 적으면 돼. 도방하고 삼별초. 특히 최충원 장관 같은 경우 예도방과 내도방을 통해서 훨씬 더 정권을 강화시켰다. 자기 집을 지키는 집 밖에 지키는 군사, 집 안을 지키는 군사, 예도방과 내도방을 통해서 훨씬 더 철통 경계를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지네들이 만드는 삼별초 조직이 가장 대표적인 최신 무신 정권의 군사 조직이다 보시면 되겠죠. 강화도에서 진도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했던 인물들은요, 이것도 삼별초. 삼별초가 반이 나눠진다고. 개경으로 돌아가는 숫자가 반툼,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숫자가 반툼. 결과적으로 삼별초 항쟁과 삼별초를 진압한 애들은 결과적으로 삼별초와 삼별초를 진압하는 꼴이 됐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에는 여몽 연합군이 포함됩니다. 몽골의 군과 우리 삼별초가 연합이 돼서 삼별초를 격파하는 여몽 연합군에 의해서 삼별초가 격파됩니다. 그죠? 강화도 어디로 옮겨갑니까? 진도로 갑니다. 진도도 어디로 도망갑니까? 제주도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삼별초의 마지막 일정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